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1차 대유행했던 지난해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자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넷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첫 소식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은 경북 문경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 병상이 부족해지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겁니다. 경증 환자는 밖이 보이는 방에 갇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때에 맞춰 제공되는 밥이나 간식을 먹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런 환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24%는 우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격리 기간이 4주째에 접어들면 고도의 우울 증상을 보여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6.5%에서 15.6%로 늘었습니다. 이런 우울이나 불안 증상에는 사회적 낙인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웃이 감염됐다거나 회사가 폐쇄됐다는 등의 경험이나 느낌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는 정신건강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낙인을 많이 경험했거나 걱정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우울과 불안을 확연히 유의미하게 더 호소했습니다. 격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격리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과 남을 위해서 격리되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격리하는 거라는 의미와 감사의 표현을 계속 하는 게 이런 사회적 편견을 좀 억제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앓은 정신질환도 우울과 불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 저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만큼 센터가 정신치료도 병행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명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에서는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 불명이 5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로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은 12월 셋째 주 9.7%에서 지난주 15.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11일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자릿수를 이어가다 일주일 만에 1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제 지역대학 정시 모집에서 미달 학과가 속출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전문대 사정은 더 나빴습니다. 다음 달까지 계속될 자율 모집을 통해서라도 정원을 다 채우는 전문대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한 2021학년도 전문대 정시 모집 결과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권 6개 전문대 정시 모집 결과 2.67대 1에서 1.36대 1로 지원 학과 수 제한이 없는 현행 입시 제도를 고려하면 모든 전문대 경쟁률이 사실상 1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달 학과도 학교마다 절반이 넘거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 전문대는 29개 학과 가운데 17개 학과에서 정원을 못 채워 60% 가까운 미달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 입시에서 대구의 6개 전문대 모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90%를 넘긴 곳과 비교하면 충격적입니다. 학령 인구 줄어서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학생 충원이 어려울 줄은 미처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자율 모집을 통해 미달 학과 신입생을 추가로 채우겠지만 올해는 수시 충원율이 60에서 80%로 크게 떨어져 100% 충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이 심해져 지역 중하위권 4년제 대학마저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 전문대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폭적인 장학금 이런 거를 통해서 수험생을 이렇게 유치하다 보니까 전문대로 올 수 있는 학생들 중에도 다수가 그쪽으로 많이 갖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전문대마다 학과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적인 학과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을 예를 들어서 줄이는 방향, 아니면 학제 연합 늘리는 방향,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요.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해지면서 지역 전문대가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반환된 대구 남구 주한 미군 기지 캠프워커 헬기장이 환경부 조사 결과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에서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고 지하수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오염 물질이 나왔는데 이는 6년 전 환경부 조사 때보다 훨씬 더 오염된 결과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61년 만에 반환된 대구 남구 주한 미군 기지 캠프워커 내 땅입니다. 66,800여 제곱미터로 헬기장과 활주로로 쓰이던 곳입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반환받은 땅의 오염 정도를 조사했더니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토양에서는 기름으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 농도가 기준치의 17배를 넘어섰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는 기준치의 14배를 넘었고 벤젠과 다이옥신도 검출됐습니다. 카드뮴과 구리, 아연 같은 중금속도 많게는 8배까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 환경부 조사와 비교하면 TPH 농도는 3배나 높아졌습니다. 6년 사이 오염 정도가 더 심해진 겁니다.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9,700배를 넘어서는 TPH가 검출됐습니다. 페놀도 기준치의 4배가 넘었습니다. 막사 등 건물 전체에는 성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동식물성의 그 성장 장애나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발암성 물질인 비소라든가 벤젠 이런 그 물질과 더불어서 중금속이 이제 검출이 한 8종이 나왔고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오염 정화가 끝나는 대로 이곳에 대구 대표 도서관과 평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염된 토양의 깊이가 깊지 않고 2년 안에 정화할 수 있다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증기소라든지 기름 새는 데 보면 크기는 몇백 배 이상 나오고 국방부에서도 우리 기한을 환경오염 정화 기한을 2년 이내로 잡았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오염 정도가 심각하고 주변까지 퍼졌을 수 있다며 인근 지역 전체를 정밀 조사하고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삼중수소가 검출돼 큰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률이 68%로 대조군에 비해 무려 6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삼중수소 검출률이 대조군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경우 조사 대상의 68%, 인근 양북면과 관포읍의 경우 각각 50%와 41%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대조 지역인 경주와 울산, 서울에 비해 60배 이상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삼중수소 검출 농도도 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 평균치가 3.88베크렐로, 대조군 평균치인 1.75에 비해 2.2배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발표된 1차 조사 결과는 삼중수소 검출률이 더 높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로 경주시내 18%, 울진군 4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을이나 읍천이나 그 인근 한 3km 이내의 마을들 소변 검사를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했을 때는 늘 100% 다 나왔어요. 인근 주민들이 2015년 실시한 건강조사에서는 5살 남자아이의 소변에서도 17.5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내 몸속에 우리 지금 가족이 6명인데 6명 전체 몸속에서 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전체 몸속에 방사능이 피폭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 선량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건강에 대한 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감성적인 어떤 마음으로
불안하고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삼중수소가 걱정할 만큼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의미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하지만 월성원전 인근에서 수십 년째 살아가는 주민들이 삼중수소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역학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성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선수 이탈이 이어지며 답답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프로축구 대구FC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의 깜짝 영입입니다. 보도에 석원 기자입니다. 시즌을 앞두고 일찌감치 남해로 떠난 대구FC. 이병근 감독의 시즌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위가 저희 대구FC 최고의 성적인데 그 기록을 한번 깨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중원에서 활약한 류재문은 전북 현대로, 측면 자원인 신창무와 지난해 영입한 이진현도 팀을 떠났습니다. 팀의 젊은 스타이자 공격 라인을 책임져온 김대원의 이탈은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국가대표 조현우를 자유계약으로 울산에 내주는 바람에 이정효를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는 이정효라도 챙기는 선택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전력 이탈이 이어지며 팬들의 걱정도 커지는 가운데 대구FC가 깜짝 영입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근호. 2007-2008 시즌 대구에서 맹활약했고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ACL 우승을 이끌었던 레전드가 올 시즌 대구 유니폼을 다시 입습니다. 경험이 쌓였고 또 노련하게 좀 플레이를 해서 경기장에서 좀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외적으로 또 대구FC가 아직 어린 선수들도 많고 더 커나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첫 1군 무대를 이룬 팀이자 국가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대구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이근호. 앞서 영입한 베테랑 미드필더 이용래와 함께 대구FC 선수들을 이끌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대구 거주자 가운데 13명이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열방센터 방문자 중에서 대구시가 관리하는 142명 가운데 91%인 129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13명 중에서 11명은 연락이 두절됐고 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거지 방문 조사를 통해 검사를 독촉하고 행정명령 기간인 2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KEC 구미지회가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자신들이 고소한 KEC 대표이사의 교섭 해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회사 측이 노조가 교섭을 위해 제출한 단체 협약 수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사가 선별한 일부 안만 교섭 대상으로 고집해 교섭을 사실상 해태했지만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회사 측의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며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은 28만 5,700여 건으로 전년도 16만 4,900여 건과 비교하면 73.2%나 급증했습니다.